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상대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하지만 이런 관계가 쌓이면 우리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마음이 닳아갑니다.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이 냉정한 일이라고, 오래 참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조금씩 파괴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닳게 만드는 사람들의 신호,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만약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 계속 지친다면, 만약 누군가와 만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남는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말을 끊임없이 차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바로 끼어듭니다. 아, 그거. 나는 말이야. 당신의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위한 청중이 필요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상사에게 부당한 지적을 받아 속상합니다. 친구를 만나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상사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친구가 말합니다. 그거. 나는 말이야. 어제 우리 팀장이. 당신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30분 동안 합니다. 당신은 그저 듣고만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쁩니다.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말을 꺼냅니다. 있잖아. 오늘 정말 좋은 일이.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네. 나는 작년에. 당신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느낀 특별함이 폄하됩니다. 당신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겪었다고 말하면 나는 더 힘들었어라고 답합니다. 당신이 기쁜 일을 이야기하면 그런 건 나도 있어라고 가로막습니다. 당신은 점점 입을 닫게 됩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 사람 앞에서 자리를 잃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당신의 존재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는 들어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을 차단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들어줄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말을 계속 차단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에게 죄책감만 남기는 사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도 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밖에 못해? 다른 사람은 다 하던데?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은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기준은 계속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부모님을 위해 주말마다 찾아갑니다. 집안일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형제는 매주 오는데 너는, 다른 집 자식들은 매일 전화하던데? 네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족하다는 말만 듣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에게 일을 맡깁니다. 당신은 밤을 새워가며 완성합니다. 결과물을 제출하자 상사는 말합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좀 더 신경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더 잘해봐. 당신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쏟아부은 시간은 무시됩니다. 남는 것은 죄책감뿐입니다. 당신이 10번을 해주면 11번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다고 하면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점점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방식입니다. 상대는 직접적으로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스스로를 책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실망시킨 거야. 내가 변해야 관계가 나아질 거야.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사과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말합니다. 너는 항상 그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던데? 당신은 한 번 실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부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적 학대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말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적 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매우 깊습니다.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당신은 점점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점점 상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만이 당신을 평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인정 없이는 당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립니다. 당신은 점점 상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실수를 함께 풀어가고 배워갑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에게 계속 죄책감만 남긴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소진시키는 거래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각자의 경계가 있습니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나누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경계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은 힘들어라고 말하면 뭐가 힘들어? 나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라고 강요합니다. 당신이 오늘은 좀 쉬고 싶어라고 하면 왜 나만 피해? 라고 서운해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정말 혼자 쉬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말은 집에서 쉴래? 그런데 친구는 이렇게 답합니다. 왜? 나랑 있는 게 싫어?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나와.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 당신의 필요는 무시됩니다. 당신이 쉬고 싶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아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계속 묻습니다. 왜 말 안 해? 우리 사이잖아. 뭐 숨길 게 있어? 나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거절하면 섭섭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당신은 미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내가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건가?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당신이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계속 간섭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더 잘 알아. 너는 아직 어려. 당신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통제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힘들어도 만나줍니다. 지쳐도 들어줍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지쳐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가까이 가면 찔리고 멀리 있으면 춥다. 이 말은 관계에서 거리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는 서로를 보호합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계속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필요보다 자신의 욕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보이는 관계. 당신의 말을 차단하고, 당신에게 죄책감만 남기고,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당신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네.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쌓입니다. 불편함은 고통이 됩니다. 고통은 당신의 일상을 침범합니다. 당신의 정체성까지 흔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할까요? 심리학자 하리언 러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고통을 선택한다. 낯선 변화보다 익숙한 아픔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의 본능을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합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요. 우리에게는 현상 유지 편향이 있습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새로운 것은 불확실합니다. 설령 지금이 고통스러워도 익숙한 것이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 없이 내가 괜찮을까? 관계를 끊으면 나만 외로운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습니다. 조금 더 견디면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독성 있는 관계는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상대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만 더 지치게 됩니다. 당신은 점점 무뎌집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닫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욱 고립시킬 뿐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포기하는 것이 나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 사람도 나름 힘들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지.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상대에게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상대는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이해는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양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묶어둡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나를 먼저 보호하지 못하면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치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관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가 온전할 때 가능합니다. 서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 다른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변할지 말지도 당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관계를 지속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지킬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멀어질 권리, 거절할 권리, 관계를 정리할 권리. 당신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힘든지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불편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자꾸 자기 일을 떠넘길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줍니다. 집에 돌아와서 화가 납니다.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화가 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그리고 그건 당연하다. 이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참아야지. 내가 예민한가 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감정은 신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매번 같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사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던데?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서러움이 올라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서럽다. 그리고 그건 당연하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 이어가고 나는 내 얘기를 꺼낼 틈조차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은 있어. 하지만 내 이야기도 조금은 들어줬으면 해. 그래야 우리 대화가 서로에게 더 따뜻해질 것 같아. 처음에는 이런 말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죄책감만 남기는 관계.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 내 노력도 함께 봐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이 아니라 나는 느낀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내 의견이 계속 묵살되고 상대의 말만 정답이 되는 대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 우리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면서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입니다. 만약 상대가 당신의 말을 듣고 변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여전히 무시한다면, 만약 상대가 화를 내거나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매번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에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거리를 두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조금 멀어지는 것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연락해도 됩니다. 만나자는 연락에 매번 응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SNS에서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팔로우를 끊거나 알림을 끄는 것. 이것도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대의 모든 소식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모든 활동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연습입니다. 모두를 챙기느라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면서 내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채워야 다른 사람도 채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를 생각해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부터 착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30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혼자 산책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당신은 달라집니다. 당신은 점점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섯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너무 벅찹니다.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절할 일이 생기면 한 번만 안 되라고 해보세요. 내일은 내 의견을 한 번만 말해보세요. 모레는 혼자 있고 싶다고 한 번만 표현해보세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입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당신은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려다가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려다가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시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어떤 관계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아무리 좋은 추억이 있어도, 지금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라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좋았다고 해서 지금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편안한 관계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것입니다.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불안이 올 것입니다. 내가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닐까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독성 있는 관계 하나를 끊어낸 자리에 진짜 건강한 관계가 들어온다는 것을,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당신은 다시 당신이 됩니다. 당신은 다시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